지금은 이제 프리티컬하게 어떻게 메타지노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역시나 계속 나오죠. 로우 데이터 퀄리티 컨트롤 나오고, 이건 됐고, 매칭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레어 프랙션 커브라는 걸 그려요. 레어 프랙션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분석 진행합니다.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MG라스트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메타지노 분석을 위한 웹 서비스인데, 메타지노의 커뮤니티 분석은 굉장히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지금 오늘 설명드린 그런 그 분석 방법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엔드 유저죠. 그러니까 실험하시는 분들이 커뮤니티를 보고 싶어 그러면 시퀀싱 업체에다 샘플 주고 데이터 생산해서 웹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여기 이 서버에. 그러면 마우스 툭툭 하면 분석 끝납니다. 그래서 따로 뭐 리눅스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서버에다가 데이터만 올려주면 알아서 분석 다 해줘요. 굉장히 간단하고, 다만 오늘 이게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뭐가 가능한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로우 데이터 필터링이 되겠죠. 정말로 데이터 생산해서 그냥 올리면 끝납니다. 올리면 16S 라이보솜을 RNA가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 단백질 시퀀스가 좀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 시퀀스가 좀 있네요. 라고 알려주고, 다시 그 중에서 라이보솜을 RNA 시퀀스를 스필터링 스텝 단계를 통해 갖고 필터링으로 쫙쫙쫙쫙 해내죠. 이것들이 그냥 데이터만 올리면 자동으로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이제 워낙에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디퍼런트 커뮤니티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면 사람 장 속에 이제 그 분변하고 같이 있는 미생물의 그 어떤 종수, 그리고 흙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종수, 혹은 해양 물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종수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요. 사람 분변 속에 왠지 많은 미생물이 있을 것 같지만 흙 속에 훨씬 더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퀀싱 분석을 했을 때 충분한 건가? 내가 제대로 좀 데이터가 더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메타지노 분석에서, 커뮤니티 분석에서 이제 레어 프랙션 커브라는 겁니다. 뭐냐면 가로축은 이제 내가 이들을 집어넣는 개수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새로운 종이 디텍션돼서 나오는 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리드를 갖고 이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이제 쭉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근데 점점 증가하다 보면 결국에 있는 종 또 나오고 이제 중복이 되겠죠. 그러면 이 증가 추세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랙션이 이렇게 평탄하게 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넣어봤을 때 지금 내 데이터로 그린 레어 프랙션 커브가 굉장히 급격하게 디스팅트한 스피시스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그 내부에서 봐야 될 미생물들의 종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봤더니 제가 한 이 정도 생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위치는 여기인데 굉장히 평탄하죠. 지금 많이 평탄해졌죠. 그러면 더 나올 미생물이 많이 없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분석 목적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나는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레어한 녀석을 보고 싶겠다. 정말 아주 드문드문 보고 싶어. 그러면 끝까지 가겠죠. 진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까지 가야겠고, 나는 좀 그래도 메이저만 볼래. 그러면 이 정도만 가도 그냥 뭐 넘어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자기가 스스로 내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분석 목적에 맞춰서 프로젝션 커브로 충분한지 아닌지를 대충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MG라스트 서버에 이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분석 종류인데요.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드린 레어 프랙션 커브 그냥 그려주죠. PCA 다 해주죠. 히트맵 다 그려주고, 파일제네틱 분석까지 다 해주고, 그냥 누르고 클릭만 하면 다 나와요. 그 정도로 간단한 샘플 하나, 몇 개 정도의 메타지놈의 커뮤니티 분석을 하는 거는 요즘은 너무나도 간편합니다. 다만 어떤 사이언티픽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메타지놈과 어떤 피노타입 간의 이 연관관계,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소시에이션을 하려면 통계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결과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늘어나야겠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작업들을 거기서 하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따로 이제 추가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PCA 어널리시스 아까 보여드렸죠. 뭐 이렇게 X, Y 축해서 비슷한 놈들끼리 묶이고, 여기 보면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다 종이에요. 그 미생물 종입니다. 그래서 특정 샘플마다
미생물 종들이 패턴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힐맵으로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 아까 말했지 샘플마다 에어컨 신청 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뭐 파일의 특까지 다 그려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이 서버 웹서버 이름 하나만 외워도 간단한 메타그램 신청은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S는 이 GS 플렉스 시스템에서 지금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얘는 안녕. 그러면 마이식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마이식은 뭐냐면 일루미나에서 새로 나온 이제 시퀀서입니다. 뭐냐면 스루팅이 작으니까 데이터 생산량은 작지만 리드를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300pp까지 V2에서는 300pp까지 길이를 늘렸고 왜 이게 얘가 이제 대체를 하게 되냐? 다음같이 이제 짱으로 불린 거죠. 리드를 오버랩 시킵니다. 페어된 리드. 다음같이 그러면 이 16S 라이보스만 RNA는 예전에 이제 한 600베이스 정도로 이제 아까 그 GS 플렉스가 읽었다고 했는데 310 페어덱을 읽을 때 사이 거리를 띄지 않고 일부러 오버랩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요거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긴 리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랩 되는 방법으로 기술 대체를 하게 되고 가격은 그 예전에 플렉스 시스템보다 40대 1 정도 저렴합니다. 보통 그 GS 플렉스를 이용할 때는 한 10,000리드 정도를 생산을 했어요. 그 정도는 뭐 대충 보면 충분해 그랬는데 이 마이식은 기본이 밀리언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이제 에어프레셔 컵 그려가면서 그걸 볼 필요도 없어요. 나오면 생산하면 일단 충분. 그럼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기술이 이렇게 대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인간 메탈 전체. 인간 그 몸속에 굉장히 이제 미생물이 많죠. 입에도 있고, 뭐, 생식기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그 메탈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줬고, 흰개미 장내 메탈 전체 분석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흰개미는 목재를 먹고 살잖아요. 목재, 마육재를 막 뜯어먹고 사는데, 이걸 소화를 시킵니다. 그럼 이 소화는 흰개미 뱃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하겠죠. 그러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효소가 이제 셀룰레이즈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유용성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뽑아서 그럼 얘네들 뱃속에 있는 좀 특이적인 셀룰레이즈는 뭘까?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오디오에서 했던 거는 이제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 건데 제레염소가 굉장히 조악한 풀을 먹고 잘 사니까 왠지 좀 잘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제레염소 배를 째서 여기서 나온 이제 셀룰레이즈 분석 유전자들을 분석을 하게 돼서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과 건강 간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